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사주의 근거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시기, 그날을 태길로 잡아서 출생했다고 보고, 이재명 정부가 출생했다고 보고 사주의 기준점을 잡고 지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밥을 좀 먹으면서 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식사를 좀 잘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주가 봐야 될 점은 이재명 정부의 어느 위치를 볼 것인가. 그게 이제 일간의 위치로 본다면 이재명 정부가 하는 행동이 간목이구나. 아, 간목의 정부 형상을 가지고 났구나. 그리고 4월의 간목이기 때문에 어, 이제 직접 행동하려는 모습이 강하겠구나. 그러니까 앉아서 탁상공론하기보다는 직접 행동하려는 성향이 강하겠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선다는 소리겠죠. 다만 적극적으로 나서긴 하는데 원래 4월에 정상적인 부분은 을목인데 간목으로 움직이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라든지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무슨 행동을 하던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지지가 이제 간목 밑에 진토가 있으면서 계절이기 때문에 지지는 진월이라는, 진이라는 계절은 대행자, 그 다음에 고민 상담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럼 이재명 정부가 고민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행동을 많이 하는 정부라는 소리예요. 음, 고민이 있거나 또는 대행해야 되거나 대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오해나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거는 타고난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이걸 조금이라도 오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독선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부처 간들의 상의라든지 아니면은 좀 항상 이제 하나의 부처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실만 행동하기보다는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밑에 부서를 통해서 움직이는 편이 오해를 덜 받고 위화감을 덜 주게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대통령실이 움직인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자기들이 욕먹을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이제 국민과의 관계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묘진 해살, 방압 겸 해살로 나 있기 때문에 뜻이 맞는 듯 하지만 서로 감정의 골이 좀 깊어요. 그 말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부를 부정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지만 정부에 대한 비호감도가 좀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타고 태어난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할 필요는 있죠. 그러면 이 묘진 해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육 관련되거나 주거지 관련돼서 이런 해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리거든요. 국민과의 갈등이. 그러면 이 정부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주거지와 교육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은 이번 정부에서 정책을 안 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뭔가를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도 아니면은 정책 자체를 그냥 현상 유지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 괜히 이제 교육 부분이나 주거지 부분을 정말 잘해보려고 건든다면 그냥 뚝심 있게 밀어붙이세요. 국민들이 싫어하든 말든 뚝심 있게.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걸 이제 뭐 갈등을 더 키우거나 이런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냥 밀어붙여요. 이번에 뭐 그 대출 정책도 마찬가지였죠. 대통령실은 관여를 안 했다고 하고 금융당국이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고 다른 부처나 그런 곳에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면은 위화감이 대통령실에 대한 위화감은 적게 쌓이게 되는 거고, 다만 어찌됐든 주거지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말이 그 국민들이 좋은 소리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어, 그리고 감정적으로 계속 이제 나빠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그치만 주거지를 주거값을 안정화시켜도 욕먹을 거고, 그 다음에 주거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해도 욕먹을 거니까, 어차피 욕먹을 상황이라면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정책을 그냥 해보는 게 맞죠. 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보면은 명호년이 오게 되면은 국민들이 보면 그 조금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들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수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게 정부가 나서서 안 좋아지게 만든 게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보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지만 투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재산 관리를 잘 못해서 망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또 나서가지고 구제 대책을 해준다고 한다면, 어, 괜한 예산만 투입하고 효과는 못 보는 상황들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름, 가을쯤 진행되게 되면은 또 상황이 안정될 거기 때문에 정부가 봄, 여름 상황에 놀라서 괜한 정책 발표했다가 가을, 겨울에 이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동산 집값은 뭐 어떻게 될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하고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어, 수요랑 공급이랑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수요가 높은 이유들은 많잖아요. 일단 기업들이 많아서 직장 다니기도 좋고 학업 다니기도 좋고 인프라도 다 잘 갖춰져 있고, 아니 그냥 주거지가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돼 있어. 그걸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분산을 시킨들 한 개 뺀다고 뭐 거기 안 가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보면은 똘똘한 한 채, 이 전략이 계속 유효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2주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계시고, 주말 부부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또 2주택을 해야 되는 부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또 갭 투자가 막아진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시장에 돈이 없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1년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당하는 금액 보세요. 수백억에서 몇천억이에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돈이 없지는 않아. 근데 그 돈이 엉망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필요한 사람한테 쓰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운을 따지게 되면 사기를 쳐서 먹히는 것도 그것도 운이고, 누군가를 속여서 그 돈을 탈취하는 것도 운이고, 그걸 당하는 사람도 자기 운이거든요. 물론 주의를 하면 당연히 해결이 됩니다만, 근데 이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아무리 방어를 하고 막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야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막아보려 했지만 힘들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도 찔끔찔끔 계속 올랐죠, 보면은.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시그널 자체가 보면은 또 현 여당의 시그널도 마찬가지였지만 부동산 규제 푼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 세금 줄여준다고, 감면해준다고. 그러니까 집값이 뭐 문재인 정부 때 끄트머리에 뭐 묶어놨다가도 윤석열 정부 때 찔끔찔끔 다 풀어줬고, 현재 여당도
풀 만큼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그널을 잘못 준 거죠. 주택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그게 쌓여서 이재명 정부에게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뭐 방향성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또 집값이 폭락하게 되어도 또 문제가 생기니까, 갭 투자를 한 사람들, 전세 사기가 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당하신 분들이. 음. 근데 이거는 애초에 갭 투자를 못하게 막아야 되고, 어, 그것부터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그리고 어, 그것도 맞죠. 필요에 의해서 집을 한 채 정도 가지는 건 좋지만,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주거지를 가질 수 있는 곳을 제한, 그러니까 지역을 제한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슨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공산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아니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정책을 안 쓴다고 해서 거기에서 집을 사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은 이제 하나둘씩 막는 게 좋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다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개인의 이제 운에 따라서 투자가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지, 지금 이 정부가 하는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음, 지금 집값보다 안 올랐으면 당연히 좋겠죠, 5년 동안. 네, 그걸 바라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게 되려면 경제 상황이 나빠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침체기가 온다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침체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은 아니지만 후내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뭐든지 자기 돈은 자기가 잘 판단해서 쓰셔야 돼요. 어, 그러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해결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양념이 이제 보면은 짜고 맵고 이런 것들이 느끼한 거 먹을 때는 확실히 좋긴 합니다. 돈가스가 기름이 있고 고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끼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다채로운 감미를 주는 게 또 좋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인생이 보면은 매번 달기만 하면 사람이 당뇨가 오듯이 나태해지고 병이 와요. 너무 단맛만 있으면. 그렇다고 나쁜 것들을 찾아다니라는 소리는 아닌데, 적당하게 자기를 위해서 짠맛도 느낄 수 있는 취미라든지 매운맛도 느낄 수 있는 취미라든지 이런 걸 가지는 게 중요하고, 어, 취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뭐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또 여가 여유를 가지는 것도,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게 돼. 시간을, 내 시간을 내가 이제 뭔가 좀 날 위해 쓸 수 있는 것들, 이거 이제 취미라고 생각하셔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친구 만나서 술 마시는 것도 커피점 가는 것도 다 취미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남아서 이런 여유 생활, 여가 생활을 하는 것도 취미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냥 나가가지고 걷는 거, 뭐 이런 것도 취미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복잡하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해결해야 될 게 넘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단순하게 하라 이런 것도 조금 말에 어폐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 내가 지금 고민이 많아. 그럼 이 고민을 해결해야 돼. 그 해결해야 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고민을 하세요. 내가 그냥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냥 고민을 하세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막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책하고 자학하고 비교하고, 그게 더 복잡해지는 길이지. 그냥 고민을 하고 있다면 고민을 하세요. 고민하고 있는 게 뭐 당장 해결이 됩니까? 당장 해결도 안 되는데 왜 그걸 해결하려고 복잡하게 머리를 쓰고 시간을 쓰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고민을 해버리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나 고민하고 있구나,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시는 게 더 나아요. 이 시간은 나 고민하는 시간. 물론 내가 굉장히 이제 피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고민의 시간,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사람이 갑자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식사를 다 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식사를 마저 잘 하시길 바라고. 한 번씩 먹는 곳이지만 괜찮네요. 네. 기름도 깨끗하고 고기도 깨끗하고 음식들도 다 정갈하게 나왔고, 딱 수제로 한다는 소스들도 수제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딱 나고, 네, 좋습니다. 한 끼 잘했고, 또 이렇게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